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메모시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테슬라 관련된 소식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뒷부분에 제가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22 금리 내용이 나와 준 게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 되게 재밌죠. 22 기준금리 추이를 보았을 때도 엄청나게 제로금리에서 벌써 요 정도 단계까지 왔습니다. 상당량 쉬지 않고 계속 독보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유럽의 평균 인플레가 어땠습니까? 22년도 때만 해도 거의 10%가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0.25%를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22에 따른 대답은 지금이 정점이라고 말을 못할 것 같다. 저라도 이 자리에 있으면 확답을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 중간에 여름 시즌도 있었고 또 소비 시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해당이 유럽 국가의 일부분은 또 관광지로 엄청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인플레는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조만간에 또 유가도 변동폭도 크고 하다 보니 자기 말 한마디의 실수가 나중에 또 돌아오는 화살이 될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요즘 언급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언론사나 해당에 있는 금융 전문가나 우리처럼 투자하고 있는 패턴에서 방향성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힌트를 거의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현재 수준 장기간 유지하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가능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의 힌트도 또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또 그때 가봐야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이제 제네시스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제네시스 암호화폐 트레이닝 업체 부분의 거래 운영을 모두 중단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해당 가장 안 좋았었을 때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제네시스 대출사업부가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었을 때 트레이닝 사업 파산 절차는 제외시켰는데, 워낙 이게 문제가 많이 되니까 당연히 장사가 잘 안 됐겠죠. 그래서 이루어졌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청정 에너지 사용량이 벌써 50%를 초과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의 머스크 형의 발언을 의거를 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테슬라가 청정 에너지 사용량이 50%를 초과를 하게 되면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하고 결제 부분에 따른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또 매출 구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사업부별 매출 비중은 여전히 자동차 판매 비중이 상당히 높고, 탄소 배출권, 자동차 리스, 에너지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46%, 중국 25%를 차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대부분 어떻게 보면 현재 이게 22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23년도 때는 마진율은 좀 박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매출은 꾸준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현재 이제 회계 23년도 회계 부분을 본다라고 해도 판매가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전체 매출량과 비중이 좀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계속 보여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비트코인의 자산 분포 비중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경향성도 충분히 열려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자, 과거에 비트코인 75% 정도를 팔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략 한 10,000개 정도를 들고 있죠. 그건 기존의 CFO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전체의 자산 비중에 따라서 이게 비트코인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까지는 그래 그렇게 봐줄 수는 있는데, 오히려 가격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오히려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다 보니 이때 오히려 좀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반면에 이제 이익률이 좀 좋아지고 매출의 기여도도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면 자산 보유액 추이에 따른 범위가 점차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덩치가 커졌으니까 비중은 더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좀 더 모을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 정도가 또 되면 기존에 있었던 프로젝트 X, 과거에 트위터라고 했던 SNS 쪽에서 기존에 금융에 있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막 실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 실행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분명히 비트코인 쪽에 따른 언급이 분명히 나오든지 아니면 도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도 충분히 우리는 올해 내용은 아니겠지만 내년 정도 부분에 해서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좀 꺼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현금 보유량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정 비중 올라왔으니 당연히 차량도 요즘에 신제품이 나왔죠. 그래서 아무래도 어그로를 더 많이, 마케팅적으로 어그로를 더 많이 끌려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 시나리오도 열려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새로운 짤이 탄생이 됐다고 하는데요. 최근 바이낸스 임원급들이 계속 나가리가 돼서 조만간에 이제 찐 빡빡이형을 조만간에 주기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그 말이 맞을 것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바이낸스도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본질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홍콩도 어느 정도는 얽혀져 있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냐면, 홍콩 달러에 있는 패깅과 디패깅 시점을 본다고 하면 절묘하게 좀 잘 맞아 떨어지는 형태를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보실 필요성은 있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아무튼 바이낸스의 힘은 점차적으로 천천히 빼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누군가가 또 신은 강자가 등장을 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이슈 내용들 한 두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FTX 관련 정보라고 해서, 예전에 FTX 문 닫기 전에 트론 계열 출금시켜준다라고 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트론 계열 토큰에 수합을 했다, 최대 10배 정도 가돌이 펌핑된 상태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교환을 했었는데, 결국 하루 정도 누군지 모를 사람들만 출금을 해가고 나머지는 다 묶였다. 그리고 최근에 FTX 보상 계획을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 내용부터 핵심이죠. 네, 달러 보상 계획을 해준다라는 내용이 최근 내용입니다. 이래 버리면 엄청난 피해를 받죠. 왜냐면 내가 코인으로 받으면 그나마 코인에 있는 형태에서 있는 앞으로의 상승이나 하락, 이런 부분을 발생이 있는데, 가격 가치 시점을 달러로 받아버리면 그 가격 가치 시점 대비 기준으로만 계속 머물기 때문에 나는 뭐 피해자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연 저스틴 선의 순 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에 있는 코인의 CEO들에 따른 발언 요소는, 과연 내가 이게 보기가 하나밖에 없었으면 보기가 하나를 더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CEO들의 말은
잘 고민을 해보고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ETF 되어도 우리가 바라는 불장은 안 올 것이다. 닉네임 너도 나도 니두라고 해서 레벨은 좀 낮으신 분이 이제 작성을 해 주셨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ETF 승인되어도 별로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실망 매물이 일시적으로 나와서 한번 좀 내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ETF에 오히려 기대감이 극대화될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또 다른 의견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초인플레이션 상태에서 처음 맞이했던 비트코인도 처음 맞이했던 어떻게 보면 고금리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감기 이전 이후의 방향성이 과거와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건 그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ETF 부분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ETF 시장이 나온다고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듣보잡 같은 그런 돈 없는 운영사가 ETF를 만들어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니즈가 많이 그만큼 필요한 대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 해당 ETF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에 있는 그 ETF를 만듦으로써 해당의 운영자들은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상품군들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서 요즘 같은 시국에 이익성이 안 나오니까 이익성을 어떻게 해서든 그걸로 상충 수수료로 편취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도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운영사는 빠른 시일 안에 이 ETF를 통과를 시켜야 자기에 따른 이익률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점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왜 ETF를 해주는지에 따른 측면은 자기에 있는 가치를 좀 더 올리는 부분 그리고 주가 대비 회사의 이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다. 그래서 블랙록도 당연히 괜히 우리 코인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거는 별개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보게 된다고 하면 딱 이유가 나와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관계 상충을 보게 되면 다 이익적으로 관계도가 좀 얽혀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뭐 면밀히 따진다고 하면 우리도 뭐 나쁠 건 없으니까 이제 그쪽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잘 가주길 바랄 뿐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